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기에 한 번 정도 진행하는 책 소개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2010년에 미국에서 원서가 나왔고 2023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헤지펀드 열전입니다. 이렇게 책이 생겼어요. 원서의 제목이 뭐냐면 More Money Than God입니다. 무슨 얘기냐? 헤지펀드 창업자들,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정말 제대로 벌게 되면 신보다도 돈이 많을 정도로 잘 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전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돈을 1등부터 5등까지 많이 번 사람 숫자가 나와 있던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11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합니다. 41억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재산이 아닙니다. 1년에 이만큼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신보다도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도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원제가 More Money Than God이라고 잡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은 세바스찬 말라비라는 분인데 좀 찾아보니까 언론인이고요. 무려 퓰리처상을 2번이나 후보에 올랐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뭐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가져왔고요. 이 책이 좀 두껍잖아요. 두꺼운데도 술술 읽힙니다. 뭐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주말에 마음 잡고 읽으시면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상당히 읽기 편하게 돼 있다는 점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고 13장은 아주 중요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장에 예일대학교의 이 스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어쩌다가 유동성이 낮은 이벤트 드리븐 헤지펀드에 들어갔는지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요한 이벤트들, 사건들, 헤지펀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6장까지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1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1장의 주인공은 뭐냐면 알프리드 윈즐로 존스라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분은 하버드 출신의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가고 심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투자업계라는 게 정말로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그만두고 헤지펀드라는 거를 창립을 합니다. 사실 헤지펀드라는 이름은 뭐 이게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이 쓰셨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방법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헤지펀드의 전략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든지 레버리지라고 하죠.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서 사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좀 떨어뜨리고 꼭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서 리스크를 줄이고 하는 식으로 진짜 헤지드 펀드를 창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 헤지펀드 전략이 매우 참신했던 것이고, 이 참신했던 전략이 높은 수익률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1949년부터 20년 동안 운용을 한 결과를 보면 한 5,000%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달러를 맡기면 대략 48, 49달러까지 20년 만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1등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1등을 할 때는 2등보다 수익률이 2배였던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이 헤지펀드의 원조, 공매도 레버리지를 처음 썼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서 매수까지 같이 해서 페어를 처음 썼던 사람, 이렇게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헤지펀드라고 하는 개념을 창립했다. 그분이 알프리드 윈즐로 존스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이름을 조금 들어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2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이클 스타인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스타인하트라는 사람은 한때 3대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약간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영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기 물론 트레이더들이나 브로커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 보면 정말 거칠고 막 되게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합법, 탈법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뭐 할인, 막 저쪽에 뭐 공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블록 트레이드 많이 썼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블록 트레이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라고 하죠.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장을 굳이 왜 소개해 드리냐면 이 사람이 역발상 투자라는 걸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역발상 투자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서 저PR 주식 사서 기다리는 역발상 투자가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를 역발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직원들도 엄청나게 세게 뭐라고 할까 되게 많이 혼내고 사람의 그 심리를 끝까지 낮춰놓은 다음에 뭐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를 찾아내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편안해하는 투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록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할인율을 많이 가져가고 했던 건 그런 식으로 시장의 기회를 찾아서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게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다음에 나올 3장이 참 흥미진진하다고 보고요. 이 3장은 6장의 폴 투저 존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커머디티라고 하는 헤지펀드거든요. 그래서 3장의 제목은 뭐냐면 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엄청나게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폴 사뮤엘슨의 비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커머디티라는 헤지펀드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돈도 되고 많이 지원해 줬다라는 뜻에서 이분이 제목에 들어간 거죠. 이 장의 주인공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고 뭐 웨이마도 나왔다, 호스트도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전 요 장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어디냐? 123쪽부터 12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6장에 방금 얘기 드렸던 폴 튜더 존스도 여기서 많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호스테더라는 사람이 추세 추종 매매를 약간 창립했다, 시초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차트는 약간 보조적으로만 보고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맞게 주식을 약간 예를 들어 벤저민 그레이엄 여기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그런 펀더멘탈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추세라는 거, 차트에 살아있는 이 추세라는 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추세 매매를 했냐를 보시면 내가 펀더멘탈로 열심히 분석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원자재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선물이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해요. 내 판단이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차트를 보고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기인지를 공략하는 거죠. 그럼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결정이 되면 다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좋은 시기에 3분의 1, 내가 살려고 마음먹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3분의 1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서 내 추세를 강화시켜 줄 때 3분의 1을 또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언제 사느냐?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샀는데 내 목표가 15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25원이 될 때 남은 3분의 1을 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아무리 맞출 수 있다라고 믿어도 다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오를 때 사고 오른 거에 반에 다 산다. 이렇게 매수 원칙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장의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옛날 책을 보면은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올라가는 방법. 올랄 때 매매하는 건 똑같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여기서의 메시지는 내가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더라도 사고 오를 때 사고 나중에 오를 때 더 사라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주가 물론 목표가는 파는 거고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거고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25%를 잃으면 팔라라고 합니다. 되게 크죠. 지금 사실 예를 들어 시장의 마법사들이나 터틀 트레이딩에 보면은 내 자본 전체 자본이 2%를 잃으면 팔라고 하거든요. 25%라는 거는 전체 투자 금액이 25%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하는데
이 종목에 10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10원에서 25% 까지면 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원에 25%가 까지면 2.5원이 까지잖아요. 그럼 100원에 2.5%니까 사실은 다른 분들, 나중 후약들이 얘기하는 정도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내가 투자한 요 포지션에서는 25%가 까지면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원칙을 추가를 했는데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과거 5일 동안의 최저가보다 아래로 주가가, 예를 들어 내가 100원에 샀는데 그 전 최저가가 5일 전에 90원이었다고 치면 이게 90원 밑으로 빠지면 그냥 팔으라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는 거는 수많은 잘 나갔던 투자자들이 어떤 시기든지 간에 추세 추종을 해서 매수를 하고요. 팔 때는 손절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내가 언제 어떻게 살지, 언제 어떻게 손절할지를 원칙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매우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요 3장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렸습니다. 4장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제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7장, 9장에서 이 소로스 펀드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드러큰밀러의 투자 방법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야기나 투자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5장은 이게 좀 더 달라진 얘기가 나옵니다. 5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줄리언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거 펀드라고 정말로 유명했던 펀드가 있어요. 이 타이거 펀드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수많은 펀드들이 있거든요. 거기 펀드 매니저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추세 추종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탐구한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베팅을 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에서도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필립 피처 같은 종목 선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다만 이분은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롱숏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은 사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는 거죠. 사실 최근에 헤지펀드 경향, 최근도 아니죠. 거의 1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제가 일할 때부터 경향은 어떠냐면 롱숏을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무조건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 갭만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너무 좋아 보이면 우리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다 사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의 경향은 그래도 둘 중에 좋은 애를 사고 안 좋은 애를 팔아놓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랑 별로 무관하게 내가 좋게 골라놓은 놈이 더 오를 거고 덜 좋게 보는 놈이 덜 오르거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 위험을 해지했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 추세는 그런데 로버트슨은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내가 확신이 있어서 얘는 진짜 오를 종목인 것 같고 얘는 진짜 빠질 종목인 것 같으면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롱숏을 했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수익률이 잘 났고 1980년부터 평균 수익률이 연 30%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식을 골라서도 돈을 벌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5장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은 마이클 스타인하트, 2장에서 얘기했던 마이클 스타인하트가 좀 은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요 은퇴하는 장면까지 포함해가지고 3가지로 제가 요약을 드리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장, 6장 얘기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모든 투자를 하려면 시장의 추세를 인정하고 시장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틀리면 바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사더라도 내가 완벽히 준비가 된 종목을 사더라도 조금 사고 빠지면 더 사는 게 아니라 오르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내가 완벽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샀지만 빠지면 때리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또 완벽히 반대인 줄리언 로버트슨의 방식도 있습니다. 내가 연구를 완벽하게 했고 연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주식, 이 투자 대상이 주가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단심을 갖고 꾸준히 가져가라 라는 또 메시지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제가 애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산업 이런 부분을 꿰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주식이 빠지더라도 굴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스타일하고도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할 거냐 2번을 할 거냐는 누구나 다른 거지만 둘 다 옳은 거고요. 대신 둘 다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반드시 원칙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건데요. 이 마이클 스타인하트라고 하는 이 장에서 제가 미국의 한때 3대 헤지펀드 매니저였다는 분인데 이 사람이 1994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학살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결국 망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at the end of the day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결국에는 끝내는 마지막에는 사람 다 죽어. 결국엔 내가 맞아.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투자자도 중간에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하면 왜냐하면 94년에 금리 올랐지만 그 다음에 또 빠졌거든요. 그 순간에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잘 골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를 것 같아. 엔비디아가 빠질 때 정말 무지하게 빠지거든요. 내가 그때 유동성 경색을 맞아버리면 저점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투자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 중에 또 하나가 Risk drives return입니다. 수익하고 위험은 정확하게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나 안 하냐는 자신의 자유인데 대신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면 내가 시장에서 잘려 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일화 사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보시고 독후감, 감상, 질문, 의견 달아주시면 저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